안녕하세요. 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본부의 노원경입니다. 저는 이번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출발선 평등과 관련된 주제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개해 드린 대로 노원경입니다. 그리고 저희 또 연구진으로 오상철, 김경주, 김경영 박사님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같이 팀원으로 연구해 주셨고요. 그다음 외부 공동연구원으로 임미인, 김은영, 이세별 선생님이 같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구 지원으로 김찬희 선생님이 같이 연구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연구는 교육의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체제 구축이라는 3차년도 연구, 3개년도 연구 중에서 중간에 지금 2년차 연구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년차 연구에서는 사실 이 출발선 평등이라는 용어가 보통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부족을 메우는 기초학력 정책 분야에서 처음에 많이 쓰이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발선 평등의 개념이 뭐고 어떤 것들을 주로 다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론적으로 보고 이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보는 1차년도의 어떤 개념 정립이라든지 이런 연구가 이어졌다면 2차년도는 그러한 1차년도 연구의 이론적인 것에 터해서 실제로 1, 2학년 교실에 들어가 보았다는 전략을 개발하고 출발선 평등의 이론에 기초해서 전략을 한번 개발하고 실제로 한번 들어가 봤다는 이런 어떤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이제 남은 3차년도 연구에는 이 2차년도에서 한번 예비 적용해 본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걸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는 저학년에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연구가 지금 설계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발표해 드릴 목차는 주로 저희가 이번에 실행한 진단과 출발선 진단과 개발과 전략 실행 위주로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추진 배경을 보시면 이제 아까 방금 언급해 드린 대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이때 이제 저학년은 저희 연구에서 1, 2학년 시기로 보았습니다. 이때 출발선 평등에 대한 관심들이 부쩍 많아졌었는데요. 더 크게는 어떤 연구나 어떤 사회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이런 사회 경제적 계층 간의 격차가 또 교육 격차와의 관련성이 있다라는 여러 연구들도 나오고 사회적으로 논의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비드-19를 겪는 과정에서 특히 많이 이슈가 됐었죠. 교육 격차 혹은 학습 격차의 문제가 심화되면서부터 기초학력이 부족했던 아이들뿐만 아니라 좀 중위권 혹은 중하위권에 있던 학생들까지도 학습 문제가 학력이 많이 저하되면서 이런 어떤 학력에 대한 관심들, 기초 학력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이제 걱정도 하고 문제가 심화됐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여론도 많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밑에 이제 사진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은 오늘 이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과연 출발선이 우리가 평등할 수 있을까? 지금 사진에 보듯이 저렇게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똑같이 서 있는 것처럼 우리 1학년 들어오면 저렇게 다 똑같이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혹은 의문감, 회의감을 많이 품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가 조금 격차를 좁히고자 하는데 본 연구가 같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연구진들은 그렇게 연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제가 보는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공교육 시작에서부터 어떤 아이들은 평탄하게 계단을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어떤 가정이나 사회적인 배경으로 통해서 이렇게 계단 오르기가 힘든 아이들이 벌써 저학년부터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앞에서 언급하신 대로 해드린 대로 출발선 평등이라는 용어는 사실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에서 많이 이제 처음에 언급이 되긴 했었습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습 결손이 심화되고 사실은 그 부분을 메우기가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심각해진다는 걸 우리 다 겪었고,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한 2017년 이렇게 거쳐오면서부터 특히 그 이전에는 저학년들은 두고 보면 된다, 좀 더 기다려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정책이나 사업이 운영되었다면, 그렇게 해왔지만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 회복되기가 힘들다는 것을 저희도 다 인지하고 저학년의 예방에 좀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에서 보여드리듯이 여러 시도에서 저학년에서 좀 평등한 출발을 위해서 뭐 한글이라든지 뭐 또 혹은 수학이라든지 기초연산이라든지 아니면 전남과 같이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하는 이런 사업들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여드리듯이 평등이라는 어떤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평등은 뭐 기회의 평등도 있고 과정의 평등도 있고 결과의 평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을 대상을 해보면 사실 기회의 평등이라고 내세우는 정부에서의 교육복지 사업의 대상이나 결과의 평등에서 저희가 기초학력이 부족한 결과로 나타난 아이들을 지원하는 이런 기초학력의 3단계 지원 사업의 대상이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이거는 기회의 평등이고 이거는 결과의 평등이고 이렇게 이제 접근하기보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어떤 이런 출발선 평등을 지원하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논의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는 그림이기도 한데요. 평등 실현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논의거리를 주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이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아이들한테 이제 상자를 놔주는 그런 어떤 평등의 개념이라면, 이쿼티라는 개념은 좀 더 몸이 왜소하고 키가 작아서 야구를 볼 수 없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아이한테는 상자를 조금 더 높게 쌓아주는 이런 어떤 평등 정책을 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출발선 평등이나 기초학력에서 바라보는 어떤 정책은 이번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족한 아이한테 뭐 방과 후에도 해주고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을 협력 교사가 하나 더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클리닉 센터 선생님이 와서 상담도 해주고 뭐 이런 식의 어떤 2번과 같은 정책을 피지만, 그래도 3번과 같은 어떤 현실이 나타나고 있음을 저희가 되게 좀 마음 아프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제 뭐 세 번째 그림 같이 이렇게 계속 키가 작고 어려운 아이는 계속 땅을 파고 들어가고, 또 옆에 아이는 계속 이제 점점점 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교육의 출발선 평등에서 할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은 뭔가, 이런 것들이 연구의 추진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연구에서 저희가 아까 이제 21년에 평등 개념을 정의하면서 이제 좀 난관은 있었지만, 흔히 이제 교육 정책적으로 이제 펼치는 교육 복지에서의 기회의 평등이나 뭐 기초학력에서의 교육 결과의 평등을 지원한다라는 이런 정책을 저희가 무시하지는 않고, 이런 정책은 정책대로 계속 추진 보완되면서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저학년 학생들이 갖추어야 될 기초학습 능력이라든지 심리정서적, 긍정적 심리정서 배경 경험을 확보하게 되는 상태를 출발선 평등을 확보했다라고 보는 상황입니다. 왜 이러냐 하면, 사실 교육 결과의 평등이나 기회의 평등, 특히 기초학력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따로 빼거나 남기거나 하여튼 별다른 어떤 상자를 하나 더 주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추진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아니면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이 출발선 평등을 경험할 수 있게 학생들을 지원하고, 출발선에 있는 아이들이 꼭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서로 배우면서 같이 경험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출발선 평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항상 얘들은 남겨서 메꿔야 되고 보상해줘야 되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래서 출발선에서의 평등은 그렇게 접근하자라고 평등의 개념을 세웠고요. 그래서 연구 목적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학생들이 교실에서의
어떤 평등한 학습 경험, 성장을 저학년 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자라고 수업 쪽에 첫 번째로 이제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특성이나 배경을 고려하고 다양하고 두터운 교수학습 지원 전략을 해야 이 학생들이 나중에 학습에서의 진정한 학습도 즐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취지의 교수학습 지원 전략이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은 먼저 문헌 연구를 비롯해서 그 출발선, 여기에서 제일 핵심은 학생들의 출발선을 진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출발선에 각각에 맞게 평등한 경험, 평등한 학습 성장이 무엇인지 교수학습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했던 그 부분인 것 같고요. 워킹 그룹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모든 교과는 아니고 국어, 수학, 이제 읽기, 쓰기, 세마기 3RS 위주였기 때문에 워킹 그룹도 이제 국어, 수학, 그다음에 심리 정서 이런 워킹 그룹을 운영을 했었고, 서울, 경기, 세종에 각각 시범학급, 내학급을 운영을 했습니다. 대조학까지 합치면 8학급 정도가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연구의 포인트는 진단과 개발과 그에 맞는 전략 개발과 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발선 진단부터 각각 그 파트별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시간 관계상 조금 더 빨리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출발선 진단 같은 경우에는 한 5개 부분을 했었는데요. 그 기초학습 능력 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나이제 비액트라는 이 검사를 활용을 했고, 표준화 검사를 활용했고, 나머지 출발선 진단을 위한 학생 진단평가, 수업 관찰, 교과학습 특성조사, 심리정서 검사는 연구진에서 직접 개발해서 각각 시범학급 혹은 대조학급에 보시는 대로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이제 비액트라는 기초학습 능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표준화 검사를 그 대학원생 6명하고 저희 연구진 2명하고 8명이 총 이제 같이 이 워크숍을 듣고,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검사 도구가 되게 조작적이거나 1:1 검사였어요. 그래서 각 학급의 학생들을, 시범학급 학생들이 20명, 25명이었는데 1:1로 이제 학생들을 모두 다 검사하는데, 이때 품이 많이 들었다는 거, 그리고 연구진이 좀 고민이 됐던 게 출발선 진단이 좋은데 이걸 나중에 학교의 선생님들한테는 어떻게 해드리지? 아니면 선생님들은 다른 어떤 검사 도구를, 저희는 올해 지원을 해드려서 다 결과가 나왔지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이 검사는 유치원부터 중3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검사라서, 보시다시피 초등학교 1학년의 출발선 진단 검사인데 이 학급에 22명인데 벌써 4월 달에 다양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늦은 아이들은 유치원 1학기 학습 지체부터, 저쪽에 집단 구분은 사실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1학기에 4월 달에 시험을 쳤으니까 평균 정도까지는 우리가 상집단으로 보자. 그 다음에 유치원 2학기 정도의 평균은 중집단, 그 다음에 평균 하부터 유치원 1학기 학습 하까지는 평균 하까지는 하집단,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지체나 심한 학습 지체는 학습 지체 집단이라고 해서 이제 그 4개 학급 중에 1개 학급 예시인데요.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도 벌써 초등학교 1학년 4월 달인데도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 벌써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진다는 사실에서 저희도 놀랐고, 선생님들이 이건 수업하시기도 힘들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경험했습니다. 교과학습 특성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한 그 검사지로 혹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원하는 맞춤형 학습 경험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 학생들이 뭘 좋아하는지, 학생들한테 어떤 활동을 좋아하는지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사의 수업 방식이 좋은지 해서 출발선 진단을,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어본 결과 이제 제2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은 좀 이야기를 듣거나 읽는 수업을 좋아하고, K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놀이를 좋아하는, 그래서 요것을 반영해서 교수학습 지원 전략을 짜는데 이제 활용을 했고, 그 학습 자신감이나 흥미조사 문항도 했습니다. 심리정서 진단검사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임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리커트 척도는 저렇게 표정 이모티콘으로 하고, 검사자와
또 한 명이 이제 저와 두 명이서 나가서 한 명이 설명을 하고 한 명이 옆에 학생들을 보조하는 이런 해서 4월 달에는 학생들이 하기가 조금 힘들었는데요. 이게 1, 2학년 검사가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입견을 좀 깨는 경우가 됐었습니다. 7월 달에 다시 한번 4, 5 검사했을 때는 학생들이 많이 성장해 있고 훨씬 심리정서 검사하기도 편하다는 거. 그렇지만 단 저런 자율성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고 유능감이나 관계성 문항은 아주 학생들이 잘 대답하고 응답했음을 또 시사점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검사 결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1학년이니까 자율성이 다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했던 바로 그리고 유능감은 높고 관계성도 좋고 이제 보통 그렇게 나왔는데 유능감이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놀랐던 게 유능감이 K 초등학교는 2학년인 거예요. 다른 S, J는 다 1학년인데 그래서 벌써 2학년만 돼도 아이들의 유능감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는구나 상대적으로 이것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K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심리정서 전략을 유능감 전략으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걸로 그래서 D초등학교에는 보시다시피 관계성이 조금 낮잖아요. 그래서 심리정서 지원 전략을 관계성 전략으로 이렇게 투입하는 걸로 출발선 진단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 부분에는 제가 수학을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좀 그래서 지금 출발선 평등과 관련된 이런 요소를 이용해서 출발선 수업 전략을 수학 부분만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제시를 했고 이런 부분의 예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여기 안에 이제 담아서 그 출발선 진단한 결과를 학생들의 배치라든지 학습 참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담았고요. 사실 선생님들이 제일 그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저희가 출발선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학생 자리 배치, 보통 선생님들이 임의로 이제 한 달 단위로 자리를 돌리는데 이렇게 자리 배치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수준별 학습 목표를 어떻게 이제 대충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잡아야 되는지 또 기술해 드렸고 2차 시에 초점 학생이라고 해서 학습 능력이 지체나 하학생뿐만 아니라 중이나 상, 그러니까 저학년에서 상인데 학습 태도가 좋지 않은 경우는 거의 학생들이 선행학습, 선수학습을 해온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보면서 차시의 초점 학생이 누군지 그렇게 이제 제시도 했었습니다. 요거는 수업 과정 안에 선생님들을 아무래도 선생님들은 수업 과정 안이 편하시니까 수업 과정 안에다가 출발선 평등 전략을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도입, 전개, 정리에 따라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한테 매 차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심리정서 전략은 학급별 전략, 집단별 전략, 개인별 전략으로 해서 학급마다 아까 보여드린 그 막대 그래프에서 조금 낮은 부분 혹은 선생님과 협의해서 D초등학교부터 K초등학교까지 중점 지원 요소를 3가지 요소 중에서 선택하도록 해서 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집단별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집단 2와 집단 4입니다. 특히 정서심리검사에서 낮았지만 기초학습능력검사에서 저는 오히려 4집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예 다 낮은 학생들인데 2집단도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학년인데 심리정서검사 가 낮은 경우에 아무리 그 기초학습 능력 검사가 좋았어도 앞으로 학생들의 어떤 적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단 2도 주목해야 되는 집단이라고 보고 개인별 집단은 집단 2와 4에도 속하지 않는 1과 3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특히 어떤 요소가 특징적으로 낮게 나타난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과 면담해서 여기에는 가명인 송승준 학생을 한 명 선택해서 이 학생을 위한 개인별 전략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 실행에서 보시면 이렇게 수학의 한 단원 11차시를 했는데요. 수학에서 9차시를 보면 시범학급 선생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쭉 개발해 드리다가 선생님한테 그래서 다음에 2023년에는 이것들을 이제 오히려 더 선생님들한테 더 몫을 많이 들이도록 지금은 11차시 중에 한 차시만 선생님이 하셨지만 내년에는 더 선생님들이 많이 본인의 학급에 맞는 전략을 해보는 게 이제 다음 해에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맞춤형 이게 보시면 이제 선택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따라 이제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기가 선택한 어떤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학습에 참여하고 어떤 경험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저희가 직접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상중하 집단으로 해서 어떤 학생들은 도전 문제, 그 다음에 꼬마 선생님, 그 다음에 기초 문제, 그 다음에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예상 집단을 하고 맞춤형 선택 활동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떤 녀석들은 심화 문제를 푸고 어떤 아이들은 꼬마 선생님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선택하도록 했는데 뭐 특별히 그건 없었는데 이제 분명히 하학생인데 뭐 선택 1을 도전 문제를 뽑기도 하고 1학년이다 보니 뭐 이런 현상들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로 제가 시간상 좀 가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 전략들을 직접 적용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정서 지원 전략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좀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받았다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개별화 교육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쩌면 저희가 출발선 평등을 저학년에서는 아이 하나하나의 성장과 경험을 중시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의 강점은 키워주고 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주는 이런 개별화 교육이 어떤 거라는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실제로 조금 막연했는데 느끼게 됐다라는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그냥 연구로 계속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기 있는 다양한 동물들한테 이제 우리가 공정한 시험이니까 모두 나무에 똑같이 올라가는 게 공정하다, 평등하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타고난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기 있는 물고기나 뭐 코끼리나 이런 동물들은 저 나무에 올라가기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 제도상 만일에 이 교육 제도를 빨리 바꾸기 힘들다면 저 올라가기 힘든 나무에 똑같이 경쟁해서 올라가기 힘든 물고기나 이런 동물들을 좀 나무에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나무에 다리를 놓아준다던가 이런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아이들을 출발선 평등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수학습 지원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제 발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